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IB 업계에서 평가하는 넷마블 네오의 시가총액은 1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투자와 은행 업계와 게임 업계에서는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가 3년 만에 다시 코스피 상장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넷마블 측에서도 넷마블 네오의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3년 전과 비교를 해서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크게 높아진 점 등은 넷마블 네오의 어떤 상장의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선임 기자이시자 자본시장 전문가이신 홍선표 기자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지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가 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상장을 자진 철회한 지 이제 3년여 만입니다. 네. 3년 한 2개월 정도 만이죠. 네. 2023년 5월 선보였던 모바일 MMORPG, 그러니까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개선된 게 상장 재추진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3년 전과는 적지 않게 달라진 시장 환경이 넷마블 네오의 상장 재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넷마블 네오의 상장 앞에 놓인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넷마블 네오가 성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장애물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회사 중복 상장, 일명 쪼개기 상장에 대한 기존 넷마블 투자자들의 반감과 금융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 첫 상장 추진 당시에 비해서 상당폭 낮아진 기업가치 평가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국내 IPO 시장, 그러니까 국내 기업 공개 시장의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넷마블 네오는 코스피에 만족스럽게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들으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뛰어넘기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넷마블 네오가 3년 만에 IPO에 재도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상장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물들, 그리고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업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장 관련해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IB 업계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네오는 현재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아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2025년 연초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상반기 중에는 무리 없이 코스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심사가 승인이 되든 아니면 뭐 불허가 되든 2달 안에는 그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 넷마블 네오가 어떤 회사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넷마블 네오는 넷마블이 지분의 78.5%를 갖고 있는 넷마블의 자회사인데요. 권영식 넷마블 및 넷마블 네오 대표 역시 3.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식 대표는 모회사인 넷마블의 대표이면서 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의 대표도 맡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주식도 이게 어차피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넷마블 임직원 등 어떻게 보면 회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넷마블이 회사의 게임 개발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이렇게 넷마블 네오라는 이름으로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3년 만에 다시 이제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거는 이번에는 좀 상장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실적이 요즘 좀 좋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년 만에 다시 재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할 자신이 있다, 상장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마 재도전을 못했겠죠. 넷마블 네오가 이번에 다시 코스피 입상에 도전하는 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실적을 거뒀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넷마블 네오의 2024년 1~3분기 누적 매출은 1,002억 원, 영업이익은 494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역시.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50%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네. 2023년 1~3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128.2%, 영업이익은 24,600%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였기 때문에 예, 예. 그 전에는 그렇군요. 2024년 1~3분기 누적 매출만으로도 이미 2023년 연간 매출인 552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니 2024년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3분기 실적까지밖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까지만 놓고 말씀드린 건데 2024년 1월부터 9월에 벌어들인 돈만으로도 매출만으로도 2023년에 1년 동안 벌어들였던 매출을 거의 이제 2배 이상, 2배 가까이 됐으니 2배 이상은 아니고 2배 가까이 거뒀으니 2024년은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극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엄청 좋아진 이유가 뭔가요? 넷마블 네오가 이처럼 2024년에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그해 5월, 그러니까 2024년 5월에 네.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출시된 이 게임은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5천만 명을 달성하면서 흥행 가도를 아주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동명의 국내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개발된 게임입니다. 유명하죠. 네. 아시나요? 네, 알죠. 잘 아시나요? 막 잘하는 거 아닌데 아무튼 엄청 유명해요. 네, 네. 웹툰도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근데 네. 엄청 유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름만 알아요. 네. 지난 3분기 기준 넷마블 그룹의 전체 게임 포트폴리오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게임이 그룹사 전체 게임 포트폴리오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달합니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2024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예. 작품성도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넷마블 측에서도 넷마블 네오가 상장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다. 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취재를 위해서 네. 넷마블 관계자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정확히 들은 얘기는 넷마블 네오의 상장을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장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장 추진 일정 등이 확정되면 추후에 공식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뭐 네. 주관사라든지 그런 것처럼 상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자체는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3년 전에는 그럼 왜 과연 상장에 실패를 했었는가? 그게 궁금한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번 상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좋은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네.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넷마블 네오가 3년 전과 같은 아픔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왜 3년 전에는 상장을 실패했는지를 네. 살펴봐야 되잖아요. 넷마블 네오는 2021년 6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11월에 5개월 만에 상장을 자진 처리했습니다. 당시 넷마블 네오가 상장을 스스로 포기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상장 추진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몸값을 인정받을 기회를 놓친 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시에 넷마블 네오가 상장을 추진했던 배경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이전에 그 상장 신청했던 이전에 몇 년 동안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네. 넷마블 네오는 2017년에 3,031억 원의 매출을 거뒀는데요. 2016년 12월에 출시한 회사의 주력 게임인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6년보다 매출이 487% 뛰어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게임의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2018년에는 매출이 1,448억 원으로, 2019년에는 1,058억 원으로, 2020년에는 881억 원으로 계속해서 조그라들었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계속 하향세를 걷던 상황에서도 그 3년 연속 계속 네. 조그라들고 있는데 넷마블 레오가 2021년 6월에 상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같은 달 출시한 대작 게임인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가 실적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나라의 2021년 상반기 매출 기여분은 165억 원이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2의 나라 자체가 2021년 6월에 출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6월 한 달 동안만 서비스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165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거니까 엄청 잘 된 거네요. 상당히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2의 나라가 실적이 좋았는데도 당시에 상장을 자진 철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주력 게임이던 리니지 2 레볼루션의 하향세가 제2의 나라 출시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리니지 2 레볼루션의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넷마블 레오의 2021년 상반기 매출은 442억 원에 그쳤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심사 시점에 6월에 신청한 거였잖아요. 그 당시 넷마블 레오가 거래소 측에 제시할 수 있었던 공식적인 실적 자료는 2021년 상반기 매출뿐이었는데요. 네. 넷마블 레오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2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를 이끌 것이다. 봐라. 6월 한 달만 했는데도 165억 원이나 벌지 않았느냐. 이 점을 들어서 거래소 측에 상장을 받아달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거래소 측이 약간 이렇게 신중을 기한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원래 어떤 게임이든 컨벤션 효과라고 해갖고 네. 처음에 출시되면은 막 좀 인기가 몰리는 그런 효과가 뭐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 뭐 좀 약간 속어를 쓰자면 오픈빨이라고 하는 거고 좀 약간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 165억 원이 벌긴 벌었는데 이거는 그 출시를 맞춰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 컨벤션 효과일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히 봐야 된다. 원래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전당대회에서 지명되면은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말이 나온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이후 2달 정도면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네. 뭐 계속 가는지 아니면 이제 중단해야 되는지. 네. 하지만 넷마블 레오는 심사 기간이 이보다 거의 2-3달 가량 더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 심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2021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게임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전면적으로 제한됐었던 외부 활동이 이제 조금씩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제 게임업계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은 유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외부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면서 게임업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빠져들었는데요. 그 당시 다른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은 뭐 넷마블이든 NC소프트든 크래프톤이든 이런 게임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빠져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랬죠.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넷마블 레오는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며 상장을 자진 철회했는데요. 네. 당시 발표했던 보도자료에 나온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공모청약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주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표작 제2의 나라 글로벌 런칭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루고 주주이익이 최대로 실현될 시점에 다시 증시 입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넷마블 네오의 주식은 거의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는 78.5%가 넷마블이 갖고 있고 네. 나머지는 그 대표분이 3%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다른 임직원 분들이 합쳐갖고 한 10여 %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주주 이익이란 거는 이걸 팔면 우리 넷마블이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으니까. 오케이. 네. 사실 그런 뜻이죠. 왜냐면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그 상장 종목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아갖고 다음번에 하겠다. 이런 예. 말을 좀 이제 격조 있게 표현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함의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넷마블 네오의 2021년 전체 실적은 어땠는가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장을 자진 처리한 게 2021년이었잖아요. 네. 6월달에 신청했다가 네. 11월달에 그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2021년 넷마블 네오의 연간 매출은 1,388억 원, 영업이익은 741억 원이었는데요. 네. 2021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57.5%, 영업이익은 71.5%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넷마블 네오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대로 그해 6월 출시됐던 제2의 나라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이끌었던 것인데요. 그렇군요. 넷마블 네오 입장에선 제2의 나라 출시가 몇 달만 빨랐어도 순조롭게 코스피 입성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컨벤션 효과가 아니었다. 계속 그대로 잘 나갔다. 그 넷마블 네오 입장에서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상장을 이제 자진 철회한 이후에는 실적이 어땠나요? 하지만 만약에 2021년에 넷마블 네. 네오가 상장했다고 한다면 이 회사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네. 적지 않은 손실을 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상장 자진 철회를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회사의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2022년 넷마블 네오는 939억 원의 매출과 2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32.3%, 영업이익은 67.2% 감소했습니다. 네. 2023년에도 실적 급락세는 계속 이어져서 그 해에는 552억 원의 매출과 36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저런. 영업이익이 아까 리니지2 출시됐던 어디 보자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이 네. 6분의 1 토막이. 난리 났네. 네. 아무튼 2021년과 비교해도 2년 사이에 매출은 절반 넘게 줄어들고 700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이 이제는 이제 적자로 이제 전락한 건데요. 그러다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서야 나 혼자만 레벨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실적 반등이 시작됐고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수준의 매출을 6년 만에 이제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다시 개선이 되니까 이제 넷마블 네오에서 이제 3년 만에 우리 한번 코스피 상장 해보자. 지금 도전하는 채비를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실적이 뭐 엄청 개선됐다기보다는 6년 전에 2018년 정도 매출 그때가 이제 1,448억 원이 매출이었는데 네. 아마 이제 올해도 그 정도 2024년에도 그와 비슷한 정도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전 실적 다시 정도 돌아왔다. 예. 6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갔다 이 정도로 읽히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021년에 넷마블 네오가 IPO에 도전을 했다가 물러나게 된 배경 설명해 주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넷마블 네오의 코스피 입성 앞에 놓인 장애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걸리는 거는 자회사의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요즘 전반적으로 시각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시장 상황 중 하나는 자회사 중복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반감과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중복 상장이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돼 비상장 회사로 설립된 자회사가 이후 증권시장에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미 모회사 주가에 반영돼 있는 자회사의 가치가 이중으로 중복해서 증권시장에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중복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회사 중복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복 상장하시죠. 안 그러면 이제 네. 뭐 아무도 안 받아들여주니까 이렇게 그런 겁니까? 중복 상장을 해야 네. 뭐 모회사한테도 도움 되고 아하. 모회사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물론 자회사의 경우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투입해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실적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되면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에도 지분법 손익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재무적 영향이 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중복 상장은 모회사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일단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론의 측면에서 보면 자회사 이렇게 쪼개기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최근 수년 사이에 국내 증시에서는 자회사 중복 상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고 네. 저 역시 그런 약간 쪼개기 상장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주요하게 2차 네. 전지주에 좀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하셨나요? 2018년 전 상당히 좀 그런 데는 일찍 보셨네요. 일찍 네. 봤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모 회사가 이제 쪼개기 상장에 나서 갖고 참. 주가가 제가 2018년에 투자했는데 참 크게 출렁했군요. 네. 2022년에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네. 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들의 가치 훼손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약간 목소리가 떨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중립적 얘기해야죠. 근데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 때문에 자회사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잖아요. 기억납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LG 화학이 뭐 2022년 그때 상장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쪼개기 상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 진짜 2차 전지주라고 해서 엄청 각광을 받았었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핵심이었던 2차 전지 핵심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되면서 그 코스피 딱 상장이 되니까 뭐랄까요. 그 기존부터 이제 저처럼 이제 몇 년 동안 네. LG 화학에 투자해왔던 사람들은 진짜 좀 배신감 비슷한 거 좀. 제 주가 수익률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LG 화학 주식을 네. 아직도 갖고 있긴 한데 네. 제가 LG 화학에 말을 보냈네요. 네. 아무튼 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역시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엄격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그냥 아름아름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전에는 아름아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거 용납을 안 하고 또 이제 한국의 이런 기업 지배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후진적이고 아무래도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죠. 총수 일가의 이익에만 복무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팅에 그 영향도 미치고 맞습니다. 디스카운트에 영향도 미치고 또 요즘은 그래 갖고 이런 거 싫어 갖고 우리는 미국으로 갈랜다 해 갖고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많죠. 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도 이제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복형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네. 엄청 세게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되게 이게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발언도 좀 하셨었고. 그렇죠. 확실히 넷마블 네오가 처음 상장을 추진했던 데가 2021년인데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정말 쪼개기 상장 진짜 반감이 굉장히 커졌고 지금 한다고 하면은 힘들죠. 엄청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문제가 이제 모회사 그렇죠. 넷마블이 좀 주가가 좋으면 또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넷마블의 주가도 사실은 좋지가 않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마블 네오가 처음 상장에 도전하던 2021년만 하더라도 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는 물론 되게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사이에 이제는 이 이슈가 넷마블 네오 상장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로 커져버렸습니다. 특히나 모회사 넷마블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9월에 20만 4,500원 했던 제가 떨립니다. 넷마블은 투자 안 했습니다. 저는.
20만 4,500원에 달했던 주가가 현재는 5만 원대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4년 사이에 이제 4분의 1이 난 거죠.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넷마블 네오를 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을 해갖고 넷마블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면은 기존 투자자들이 매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넷마블 네오 주식은 다 넷마블이 70% 거의 80% 갖고 있고, 또 이제 넷마블 대표이면서 넷마블 네오의 대표이신 분이 또 3% 갖고 있고 나머지 임직원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IPO 과정에서 일정 정도는 구주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100% 하겠죠. 당연히 해야지. 네. 그냥 이때 그냥 이렇게 유상증자로만 할 수 없으니까 구주 매각을 할 텐데, 그냥 다 이제 신주로만 발행할 수 없으니까 네. 구주 매각할 텐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돈방석에 앉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개인들도 그 넷마블 관계자분들은. 하지만 이제 주주들은 근데 주식도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넷마블 네오의 실적이 좋았다고. 그래서 실적에서 차지하는 전체 넷마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데, 근데 넷마블 네오가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넷마블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상장돼 있는 그 넷마블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고. 2년 전 그 LG 화학이랑 굉장히 겹치네요. 저는 진짜 저도 이제 LG 화학 사태를 겪으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뭐랄까 민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진짜 요즘은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더 이상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옛날처럼 참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이니까 갖고 있는 만큼은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맞는 말씀. 항상 이제 뭐 주주총회 같은 거 있으면 의결권도 행사하고, 저 사람이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오너 일가의 그 이익에만 복무할 사람인가도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만약에 근데 이제 넷마블 주가는 팍 떨어지는데, 넷마블 이게 쪼개기 상장해서 모회사는 떨어지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구주 매각을 통해서 그래도 한 몇십억 원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겠죠. 계산해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모회사 대표가 지금 자회사 대표도 맡고 있잖아요. 같은 동일 인물이. 네. 근데 이 자회사의 상장을 통해서 이 모회사 대표 겸 이 자회사 대표,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도 지금 듣다 동일인이 보니까, 예. 같은 두 개 회사를 지금 CEO를 같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 본인이 지분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죠. 근데 이게 돈과 또 이제 관련되고, 근데 모회사 글쎄요, 이거는 한번 지배 구조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뭐 그냥 단순히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대표 개인의 지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대표가 또 근데 두 회사의 공동 대표, 두 회사의 이 모회사 대표와 자회사 대표도 겸직하고 있고, 좀 껄끄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좀 그러네요. 듭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상장을 통해서 구주 매출을 통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돈을 보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돈은 당연히 버시겠죠. 예. 그렇군요. 왜냐면 또 구주 매출하면 일정 비율씩 다 이제 판매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장애물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두 번째 장애물이 기업 가치죠.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전 첫 상장 시도 당시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기업 가치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넷마블 네오의 상장 앞에 놓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2021년 11월에 넷마블 네오가 상장을 자진 철회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재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나의 몸값이 낮은 만큼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렸다가 실적을 개선한 뒤에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은 2021년에 상장을 추진했을 그 당시에 평가받았던 넷마블 네오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2021년 무렵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네. 보도란지 그런 걸 좀 참조해 보니까 네. IB 업계에서 평가했던 넷마블 네오의 기업 가치는 최소 1조 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상장 자진 철회 전날인 2021년 11월 4일
장외 주식 플랫폼인 KOTC에서 거래된 주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시가총액도 1조 2,467억 원이었으니까 그 IB 업계 평가가 그 맞는 건 최소 네. 1조 원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그거 이상의 1조 2천억 원 정도의 가치로 이제 평가받고 있었으니까 시가총액이 그런데 넷마블 네오와 상장 주관사 등에서는 이 같은 가격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크래프톤 이후 게임업계 최대의 공모주로 불렸던 만큼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보다 더 높은 가치로 상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 1조가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최소 1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겠다 했으면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1조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재추진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 근데- 명분상으로는. 그 지금은 얼마인데요? 지금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하지만 상장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IB 업계에서 평가하는 넷마블 네오의 몸값은 3년 전에 비해서 상당폭 낮아졌는데요. 2024년 12월 27일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네. KOTC라는 동일한 그 비상장 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넷마블 네오의 몸값은 4,500억 원대입니다. 아이고, 네. 장외 주식 거래가만을 놓고 보면은 3년 사이에 기업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그러네요. 물론 공모가를 선정할 때 장외 주식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기업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에 넷마블 네오의 기업 가치가 3년 전과 비교해서 3분의 1이 됐다. 딱 이렇게 잘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쵸. 이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IB 업계에서 평가하는 넷마블 네오의 시가총액은 1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진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막 IPO 시장으로 뭉칫돈들이 줄지어 몰렸었고 그때 막 공모주 투자해갖고 네. 따상 뭐 따따상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묻지마 공모주 투자 같은 것도 많았었고 근데 그런 3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리스크는 최근의 정치적 이슈랑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 네오 앞에 놓인 세 번째 과제는 앞선 장애물들과 비교해선 비교적 단기적인 장애물이고 넷마블 네오 자체에서 유리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약간 외부적인 요인인데 일단은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국면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 IPO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점 역시 넷마블 네오의 빠른 상장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상장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방해하지 않을까. 빠른 상장을 방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IPO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잖아요. 뭐 현재 같은 경우는 뭐 IPO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이든 뭐 채권이든 뭐 그렇죠. 외환이든 전반적으로 네. 한국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예. 아니죠. 네. 현재 이제 IB 업계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IPO 시장 역시 당분간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큰 그 공모주들의 활발한 상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일단 보면은 DN솔루션즈와 SGI 서울보증 같은 조 단위의 공모주들 역시 거래소로부터 예비 심사 승인을 이미 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IPO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증권 신고서 제출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상장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한 기업들도 잠시 멈춰서서 분위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넷마블 네오 역시 최소한 당분간은 구체적인 상장 작업은 멈춘 채 IPO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선표님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넷마블 네오가 3년 만에 IPO에 재도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상장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애물들, 그리고 상장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평가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 정말 아웃스탠딩의 사이트에 있는 기사, 그리고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스타트업계의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재미있고
빠르고 쉽게 전달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선풀 달아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